옛날에는 이 필름을 LCD에다가 직접 붙이지 않았고요. 이 필름을 유리 위에다 이렇게 올려 붙인 다음에 액정에다 이렇게 붙이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가 들어가니까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강화 유리에다 비싼 유리에다 그래서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유리를 뺀 게 요즘에 그 경쟁사가 나온 FPR이니까 유리를 뺀 겁니다. 옛날에 유리 위에다 필름을 올렸는데 지금은 유리를 사용 안 하고 그냥 필름을 바로 액정 위에다 LCD 위에다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FPR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동작 원리는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2D, 3D도 요즘에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D의 화면을 가지고 3D로 컨버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다큐멘터리 봤을 때 저희 텔레비전 2D, 3D 컨버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기술이에요. 100% 2D에서 3D로 컨버팅을 100%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좀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크리테리아를 사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개의 원리, 나중에 올라가셔가지고 데모를 보시면 다 원리 설명할 텐데 5개의 크리테리아를 사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2D의 정보에서 3D의 정보를 얻어내는가 하는 게 5개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명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카메라에 포커스를 맞추면 앞쪽에 있는 게 선명하고 뒤쪽에 있는 거 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명도가 깨끗한 게 앞쪽으로 나오게끔 하고 선명도가 한 중간에 있는 거는 한 중간, 선명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그런 크리테리아를 사용하게 되고 그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100%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밝기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찍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가장 앞에 있는 게 밝죠. 그 뒤에 있는 게 어둡습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죠. 100% 맞지는 않아요. 그 화면 배치도 앞에 있는 게 가깝고 뒤에 있는 게 멀리 있습니다. 찍은 거 보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크리테리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한 5가지 정도 크리테리아를 가지고 약 한 번의 씬을 3D를 BP를 계산하는데 5억 번의 계산을 합니다. 경우수를 해가지고 따진다. 이거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M스타라고 했는데 경쟁사가 쓰고 있는 게 대만에 있는 M스타 칩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니까 선명도와 밝기 2가지만 가지고 3D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나마도 이 밝기나 선명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고리즘을 못 만들어가지고 뭐 테스트 패턴 같은 거 보면 상황이 분명히 앞으로 나와야 될 때 뒤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극장하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극장에서 보는 그 패시브 방식과 집에서 보는 패시브 방식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화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극장에서 어떻게 하죠? 극장 가보신 분 알겠어요. 3D 최소한 레프트 라이트 영상이 2배를 갖고 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스크린에다가 그걸 한 거를 반사되는 거를 그 안경이 분리를 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보는 건 정확하게 풀 HD를 보시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경쟁사는 한 화면에 오른쪽 왼쪽이 다 실리기 때문에 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극장에서 똑같은 영상을 봅니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3D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3D 컨텐츠 여러분 보실 기회가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99.9%는 테레비를 갖고 2D 영상을 보시잖아요. 저희도 뭐 이거 옛날에 검토 다 했던 기술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붙어있는 이 필름 때문에 그리고 필름에 있는 이 블랙 스트라이프 때문에 2D의 화질이 많이 나빠져요. 밝기 떨어지는 거는 뭐 뒤에 있는 그 백라이트에 있는 광원을 좀 밝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어서 아니면 뭐 LED를 많이 집어넣어서 밝기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화질 자체의 보상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위층에 가시면 데모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널로를 쭉 하면 뭐 해상도 문제 있고요. 시야각 문제 있고 2D 화질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나온 제품은 작년하고 좀 틀려진 게 많은데 올해 아마 네. 아까 극장 방식 설명하실 때 네.
극장에서도 배터리 없는 형광 글래스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무너지는 게요. 예. 양쪽으로 나눠지는 게. 네. 이 아까 여기 스크린에 좀 안성모 설명 좀 할래? 설명 되나? 아니 내가 여기 사실은 이 스크린에 의해서 스크린도 사실은 여기 편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크린도 편광이라서 이 편광과 이 편광이 매칭이 시켜가지고 레프트 라이트가 나눠지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죠. 맞죠? 그래서 이 스크린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거는 스크린이 좀 틀리죠. 통상적으로 쓰는 스크린하고 2D의 스크린하고 전혀 틀립니다. 저희가 올해 하는 제품에 같이 저희가 드리는 안경인데 안경 때문에 이슈가 많잖아요. 저희 건 무겁다. 그리고 이게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해롭다, 몸에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 구조를 좀 설명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나중에 2층에 가시면 직접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무겁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여기에 회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겁거든요. 회로가 들어가서 무거운데 저희는 회로를 다 이 뒤쪽으로 몰았습니다. 이쪽이 다 두꺼운 이유가 이 안에 회로가 들어가 있고 앞쪽에는 액정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28g? 28g 나가는데 여러분들 코에 걸리는 무게는 대부분의 무게가 뒤에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시면 무겁지 않고요. 그리고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은데 코골이가 있잖아요. 안경을 보면. 근데 안경 외에 코골이 있는 안경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떼게 했어요. 안경 안 쓰신 분은 이 코골이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요. 안경 쓰신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그냥 얹힙니다. 자기 안경에 얹혀가지고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착용해 보시면 알고. 또 이게 실루엣하고 같이 한 거죠. 실루엣하고 같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도 굉장히 수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3월 14일부터 20개로 시작합니까? 네, 20개로 VOD 서비스를 저희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TV 같은 경우는 VOD로 3D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공되는 VOD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콘텐츠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50개 정도 하는데 아마 더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스마트 TV가 왜 스마트 TV냐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올라가가지고 스마트 TV도 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텔레비를 한 번 사시면 몇 년 쓰세요? 통상적으로? 좀 자주 바꾸시지. 10년 쓰면 우리가 쓰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보니까 한 7년 쓰신대요. 해보니까 그 전에 CRT 할 때는 한 10년 됐다가 플랫패널 TV로 오면서 한 7년으로 줄었다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 산 텔레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텔레비를 내가 스마트 TV를 샀어요. 내가 7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뭐를 기대합니까? 최근에 나온 서비스를 그 TV를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기대감이 소비자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올해 나온 TV가 10년 뒤에 아니 내년에 동작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은 사실은 요즘에 국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막 바꾸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수명이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포워드, 백워드 컴패더빌리티의 이슈가 없습니다. 텔레비는 한 번 사시면 한 10년 쓰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내가 텔레비를 사도 10년 뒤에 그 텔레비를 가지고 그때 동작하는 그때 새로 나온 서비스를 컨텐츠를 애플리케이션을 받아봐야 됩니다. 올해 비록 50개로 하지만 이게 쌓여가면 얼마나 되겠어요? 10년 뒤에? 엄청난 숫자가 될 거예요. 내년 되면 이게 수백 개가 될 거고 후년 되면 수천 개가 될 텐데 삼성 텔레비전 계속 그 3D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패시브 방식이냐 액티브 방식이냐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는 3D 텔레비전 사면 뭔가 봐야 되잖아. 컨텐츠는 하나도 제공 안 하면서 계속 뭐가 맞냐 틀냐 방송 얘기하니까 제가 그리고 제 상식으로 엔지니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유명해졌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나? 텔레비에서 못 보신 분은 못 보셨겠고 본의 아니게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해야 된다. 내가 스마트 TV를 샀는데 내가 3D 텔레비를 샀는데 이거 갖고 뭐 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프리미엄을 내고 샀잖아요.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거 갖고 내가 뭘 할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싹 들어가고
방식이 뭐가 좋으냐 나쁘냐 얘기하면 뭐 소비자는 어떻게 할까? 좋은 방식 사가지고 컨텐츠 하나도 없으면 어떡할까? 나쁜 방식 사가지고 컨텐츠 하나도 없으면 어떡할까 하는 얘기지. 기본적인 건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누가 많이 소비자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 어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플랫폼, 스마트 TV 플랫폼이라든지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가장 저희가 어려운 것이 10년 뒤에 소비자가 이 텔레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 스마트 TV 사신 분 올해도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포워드 컴퓨터빌리티고 퓨처 프루프에 대한 얘기고 소비자들은 그걸 당연히 기대해야 되고 그래서 스마트 TV가 그 스마트폰하고 가장 틀린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텔레비를 사시면 그 텔레비가 망가질 때까지 서비스를 받는다. 물론 100%는 못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하드웨어 디펜던스가 굉장히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100%는 저희가 약속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은 다 서비스를 받게끔 합니다. 그게 왜 그래 가능하냐면 저희는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미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아시죠? 요즘에 클라우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하드웨어의 디펜던스보다 클라우드 쪽에서 다 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말하면 핀하게, 핀 클라이언트 식으로 간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지금 플랫폼을 이미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퓨처 프루프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회사가 지금 스마트 TV 얘기하면서 퓨처 프루프 얘기하는 회사 있어요? 안 합니다. 그럼 소비자 생각 안 하는 거죠. 저희 엔지니어들 생각이 가장 뭐냐면 여기 있는 하드웨어 엄청나게 좋게 할 수 있겠죠. 1년 뒤에 못 쓰면 뭐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쪽으로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보시면 이렇게 저 아이콘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디시라고 하는 아이콘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다운받으면 위젯만 내려와요. 모든 애플리케이션 수행은 서버에서 됩니다.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수행은 서버에서 되고요. 그래서 텔레비의 하드웨어 디펜던스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야지 10년 뒤에도 저희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에 대한 정의가 조금 됐나요? 3D만 얘기하는 게 스마트 TV 좀 사실 스마트 TV가 얘기할 게 훨씬 많고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 그리고 또 사운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오는 제품은 홈 시어터를 찾아도 그렇고 TV에서도 3D 입장감을 느낄 수 있는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뭐 물체가 앞으로 확 튀어나오면 사운드도 같이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런 사운드를 구현했습니다. 그렇게 떠들었는데 지금 바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부터 나오는 한 세 가지 그 평가는 이거는 컨슈머 리포트 평가한 건데요. 그 올해 CE쇼 끝나고 나가지고 액티브 패시브가 갑자기 이슈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글랩 세트 갖고 한 건 아니고 CE쇼 뒤에 어떻게 평가를 자기가 세트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가 평가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지어는 CRT 텔레비 같은 화질이 나온다라고 평가를 해요. CRT에서 화질 열화가 많다. 아까 얘기했지만 2D에서도 화질 열화 많습니다. 그리고 시야각이 좁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냥 있을 겁니다. 그 패시브와 액티브에 대한 평가고요. 그리고 Cnet 여러분들 가끔 들어가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Cnet이 미국에서 또 평가 가장 많이 하고 공정성 있기로 유명한데 거기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수직 해상도가 반으로 보이고요. 크로스톡도 이게 하면 좋아야 되는데 크로스톡도 그렇게 크게 장점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브루라고 이건 전문 잡지인데 전문 잡지에서 봐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수직 라인이 보인다. 뭐 가장자리 3D 효과 무너진다. 시야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10단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로스톡이 나온다. 이건 아마 옛날 샘플에서 아마 이런 거. 요즘에 나온 거 저희가 측정해보면 약간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주 이 사람이 재밌게 썼는데 LG가 수백만 개의 셀폰을 파면서 여기서 한 600분의 1 나오나 전자파가 그 핸드폰에 저희가 측정해보면 600분의 1 정도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해롭다고 얘기하는 건 좀 웃긴 거 아니야. 그런 코멘트도 좀 달아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일부 됐는데 저희 텔레비전 이제 나가서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Cnet, 영국에 있는 Cnet입니다. 영국에 있는 Cnet이고 아직 미국 Cnet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좀 있으면 알 것 같고 여기 Cnet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한테는 뭐 안 좋고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공짜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완벽하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화질도
99